얘들아, 잘 있었니? 오늘은 시의 심상, 다른 말로 이미지, 이런 제목으로 너희들한테 짤막하게 선생님이 영상을 올리려고 해. 그런데 거기 보니까 표지가 바뀌었지.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하면은 그 저작권이라는 거 있지. 그거와 혹시 맞물려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선생님이 자료를 만들 때는 선생님만의 문장, 선생님이 이해한 문장으로 새롭게 자료를 만들어.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 그렇지만 또 사람 일이란 건 모르잖아. 또 운이 안 좋으면 괜히 또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이 영상의 화면을 바꿨어. 뭐 나름대로 선생님은 괜찮아 보이는데 얼굴도 있고 제목도 있고 너희들한테 짤막하게 부탁하는 4줄의 말도 있고. 얘들아 열심히 듣고 좋아요 눌러주면 쌤이 정말 보람되겠지? 이렇게 4줄로 써놨는데 그래 맞는 것 같아. 선생님이 뭐 유튜브를 해서 절대로 뭐 돈을 벌겠다 이런 건 아니야. 선생님은 유튜브 잘 몰라. 그냥 처음 시작하는 거야 이거. 너희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근데 하지만 좋아요가 있으면 정말 기분도 좋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얘네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좋아요를 눌러주면 정말 선생님 고마울 것 같아. 부탁할게. 그리고 너희들이 선생님의 이 영상 강의를 들으려면은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자료를 보내면 반드시 집에서 컴퓨터로 출력해서 꼭 들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거 길지 않잖아. 짤막하니까 그때그때 들어서 머릿속에 정리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자꾸 미루면 한꺼번에 들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는 양이거든. 자, 그러면 심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게. 우선 심상이 뭔지 알아야겠지. 심상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어떤 형상이 새겨진다는 거야. 마음속에. 시를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글을 읽는 거잖아. 그치? 그 글을 읽는 것 뿐이지 거기에 나와 있는 표현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들은 것도 아니고 혀를 통해서 어떤 맛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그건 아니야. 그냥 눈으로 그 표현을 읽을 뿐이야. 그런데도 그 시를 읽으면 머릿속에 그 장면이 떠올라. 마치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마치 소리를 듣는 것처럼, 혀를 통해 맛을 느끼는 것 같고, 코를 통해 냄새를 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지. 그게 바로 심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심상을 쓰면은 추상적인 장면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니까 생생한 느낌이 드는 효과가 있어.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추상적인 거잖아.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머릿속에 장면이 떠오르지는 않아. 그런데 만약에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 따뜻한 눈물을 흘리신다. 자, 이런 표현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너희들은 머릿속에 따뜻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지지. 그 따뜻한 눈물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잖아. 이게 심상이라는 거야.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근데 그 눈물은 따뜻해. 자, 어떤 건지 알겠지? 이게 심상이라는 거. 그럼 본격적으로 심상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할게. 자, 먼저 시각적 심상. 얘들아, 시각이란 게 뭐니? 시각. 눈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눈을 통해서 빛깔도 알 수 있고 모양이 큰지 작은지 예쁜지 별론지 알 수 있지. 움직임도 알 수 있고 방금 말한 대로 크기도 알 수 있고 이런 건 눈으로 마치 보는 듯한 느낌이잖아. 이게 시각적 심상이야. 예를 들어 거기 아래 보자.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길이 있어. 길이 있는데 그게 꼭 넥타이가 구겨진 넥타이가 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더란 얘기지. 그러면 너희들 머릿속에는
구겨진 넥타이가 쭉 풀어져 있는 길, 이 모양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새겨져 있지. 이게 시각적 심상이야.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금모래빛, 금색이지. 또 그 아래 푸르댕댕한 풋고추, 푸른색. 그 다음 또 그 아래는 새빨간 노을, 또 파란 물감, 연붉은 그 손톱, 붉은 상처, 푸른 하늘. 색깔이지. 색깔. 색깔이란 건 뭐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각적 신상. 자, 그 다음에 아래에서 둘째 줄.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마치 풀잎이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것 같은 그 모양이, 움직임이 너희들 머릿속에 그려지잖아. 시각적 심상. 자, 그리고 얘들아,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여기에 쓰인 표현법이 뭔지 혹시 아니? 표현법은 나중에 배우긴 할 거야. 손을 흔드는 건 사람만이 알 수 있지. 사람도 아닌 풀잎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손을 흔드는 동작을 하고 있어. 이런 표현법을 의임법이라고 그래. 의. 선생님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은데 의라는 것은 나의 조국할 때 그 의야. 사람이 아닌데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 이게 의임법. 그리고 그 아래 알록알록 얼룩진 산새알. 선생님이 방금 이 문장 읽었을 때 너희들 머릿속에 얼룩져 있는 산새알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지. 머릿속에 그려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시각적 심상이고, 그리고 심상이라는 건 꼭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이든 미각이든 후각이든 이미지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미지라고도 한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기. 그 다음에는 청각적 심상. 청각이라는 건 귀잖아, 귀. 그치? 그래서 귀를 통해 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 소리야, 소리. 그러면 우리 의성어라는 거 있지. 참새는 짹짹짹. 이런. 짹짹짹. 이런 게 의성어지. 의성어는 소리니까 청각적 심상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뭐 조금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의성어 나온 김에 할게. 의태어. 의태어는 소리가 아니지. 어떤 행동이지. 거북이는 느릿느릿. 그 다음에 또 토끼는 깡충깡충. 이거는 어떤 행동이잖아. 의태어는 시각적 심상이야. 행동이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보자. 그 아래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접동새의 울음소리. 의성어, 접동, 접동. 그 다음 그 아래 물바가지에 떠 담던 접동새 소리 별 그림자. 접동새 소리. 이것도 청각적 심상. 선생님 여기는 의성어가 없는데요? 맞아. 의성어는 없어. 하지만 소리라는 것 자체는 귀로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성어가 없어도 소리라는 표현이 있으면 청각적 심상이야. 자,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오오오, 오오오 소리지? 그 다음에 또 그 아래 쾌활한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 아래 싸싸 바람소리. 자, 삐삐, 베베쫑, 배쫑, 맷새들도 우는데 맷새들의 울음소리. 자, 그리고 그 아래 기계 굴러가는 소리. 마지막 줄에 저 바람에 새가 슬피 운다. 슬피 운다도 운다라는 말 자체가 귀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청각적 심상이야. 청각적 심상은 귀를 통해 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 주로 의성어 같은 거. 그리고 의성어가 쓰이지 않았더라도 소리라고 나오면 그것도 청각적 심상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알아도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치? 자, 그러면 미각적 심상에 대해서 살펴볼게. 미각적 심상은 미가 뭐야? 만미자, 미각. 혀를 통해서 맛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아래 살펴볼게. 미각. 그 싱겁고 구수한 메밀맛. 메밀의 맛이 싱거워. 그리고 구수한 맛이야. 혀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맛이지. 미각. 고초당초 맵다 해도. 고초당초가 뭐냐면 고추야, 고추. 고추 맵지 않아. 미각이지. 그리고 쓰디 쓴 약. 약이 쓰다. 미각이지. 자, 그 다음 그 아래
간간하고 짭조름한 미역 냄새. 간간하다가 약간 짠맛이야. 간간하다. 자, 그 아래 봄을 씹고 사는 마을. 여기에는 맛이 안 나왔고 씹는다는 표현만 있는데요. 그렇지. 근데 씹는다는 건 우리가 어떤 혀의 작용을 통해서 하는 행동이잖아. 그래서 봄을 씹는다. 이것도 미각적 심상이야.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달디단, 사탕맛, 단맛. 미각이지. 어렵지 않잖아. 혀를 통해서 맛을 보는 듯한 느낌. 근데 선생님이 거기 셋째 줄에 쓰디쓴 약과 같은 인생, 여기에 쓰인 표현법을 알려줄게. 표현법은 물론 나중에 할 거야. 근데 선생님이 그냥 나온 김에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 자, 인생을 뭐에 표현했냐면 약에 표현했어. 인생은 약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자, 너희에게 있어서 인생은 약처럼 쓰니? 왜 쓸까? 시험 보니까. 공부해야 하니까. 친구들 사이에 고민이 있으니까. 갈등이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너희들도 인생은 약처럼 쓸 거야.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종류가 다를 뿐이지 늘 인간이라면 갈등 속에서 고민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은 진짜 약인 것 같아. 자, 인생을 비유할 때 약이라고 표현했는데 거기 인생과 약 사이에 같다라는 표현이 있잖아. 인생은 약과 같다. 같다라는 걸로 연결해주고 있지. 이런 게 직육법이야. 직육법. 그런데 만약에 같다가 없어. 그냥 인생은 약이다. 인생은 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은유법이야. 자, 직유법과 은유법 다음에 보겠지만 미리 알아둬서 선생님은 나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지? 자, 그러니까 잘 알아두고 그 다음에는 후각적 심상에 대해서 살펴볼게. 후각적 심상은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는 듯한 느낌. 코와 관련 있는 거지. 그러면 냄새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볼 것도 없이 후각적 심상. 자, 거기 아래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흙이 풀리는 내 음새. 겨울에 땅이 얼잖아. 근데 봄이 되면은 그 언 땅이 풀리거든? 그럼 그 봄을 맞이하는 그 냄새가 좀 그런 냄새가 있어. 너희들은 잘 모를 거야. 왜냐면은 지금은 겨울이 막 땅이 꽁꽁 얼 만큼 춥지도 않거니와 땅이 없지. 거의 아스팔트니까. 근데 선생님은 어렸을 때 이런 땅도 봤고 그리고 이런 냄새도 맡아봤어. 그래서 그 냄새를 알아. 자, 어쨌든 냄새니까 후각적 심상이야. 그리고 얘들아, 선생님이 방금 이 문장 읽을 때 흙이라고 읽지 않고 흙이라고 읽었지? 문법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흙 뒤에 있는 이라는 거는 모음으로 시작됐고 그리고 아무런 뜻이 없는 조사, 형식, 형태소. 이럴 때는 흙이라는 받침 속에서 리을만 앞에 남고 기억이 뒤로 넘어가서 발음을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발음이 흙이가 아니라 흙이야. 지금 선생님은 분명히 국어 개념 정리를 하고 있잖아. 근데 갑자기 문법이 튀어나왔네? 왜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문법도 국어잖아. 그치? 시험 문제를 낼 때 시라고 해서 시만 내는 게 아니야. 밑줄 긋고 문법 문제를 낼 수도 있지. 이게 고등학교식 문제고 중학교라고 해서 그렇게 내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 배웠으면 응용을 해야 하니까. 자, 그 다음 줄 매화 향기니까 후각이지. 풋풋한 오이 냄새, 밥 짓는 냄새, 풋내가 뭐야? 아직 덜 익은 냄새.
시큼한 풋사과 냄새, 비릿한 꽁치. 생선들은 왜 비릿비릿하잖아. 그 다음에 향그러운 꽃치짐. 꽃치짐이 뭐냐면 꽃잎을 넣고 밀가루랑 이렇게 잘 섞어서 그 부친 게 있지? 그걸 말해. 근데 그 꽃잎을 넣었으니까 얼마나 그게 향기롭겠니? 자, 후각적 심상이라는 거. 여기까지 후각적 심상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는 촉각적 심상을 살펴보자. 얘들아, 촉각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피부에서 느끼는 거지. 부드럽다, 따갑다, 아프다, 또 뭐가 있지? 서늘하다. 이런 것들이 다 촉각적 심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아래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서늘하다. 차가운 느낌이잖아. 촉각. 손 내밀면 잡혀질 듯한 어린 시절. 선생님 여기에는 부드럽다, 차갑다 이런 게 없는데요? 없어. 잡는다는 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잡혀질 듯한. 그러면 이것을 촉각적 심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잡는 건 눈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시각적으로 보는 선생님들도 계셔. 자, 그 다음 발목이 시리도록. 시리다. 시리는 거. 피부의 느낌이지. 그리고 아래 밥티처럼 따스한 별. 따스하다.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 부드럽다. 가을볕이 따갑다. 따갑다. 다 피부에 닿는 느낌. 촉각적 심상이지. 촉각적 심상은 피부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 중간에 밥티처럼 따스한 별. 별을 어디에 비유했니? 밥티에 비유했지. 그런데 별과 밥티에 연결고리가 처럼이 들어갔지. 별이 밥티처럼 따스하다. 무언가를 비유할 때 처럼이나 가치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직유법이야. 표현법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도 미리 알아두기. 자, 그 다음에 옷깃에 쓱쓱 닦아 타월로 박박 밀면. 자, 소리 들리니? 쓱쓱 닦는 거. 박박 미는 거. 피부가 맞닿아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도 촉각적 심상이야. 그런데 말이야, 선생님들에 따라서 쓱쓱 닦는 거나 빡빡 미는 거나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얘들아 시각적 심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 그럼 너희들 고민하겠지.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른 거긴 한데 그래서 이런 애매한 것들은 시험에 안 내실 거야. 하지만 만약에 내신다고 하더라도 정말 답이 아닌 게 눈에 보여. 그걸 고르면 돼.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심상이 하나 남아있어. 자,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기대하시라. 바로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거야. 이 부분은 설명할 게 좀 많아. 그리고 앞에 것보단 조금 어려워. 뭐 심하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설명할 게 좀 많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한테 영상을 올리는 것보다는 따로 이 파트를 끊어서 다음 주에 영상을 올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심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영상을 마칠게. 자, 그리고 선생님이 너희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영상도 그때그때 들어야 한다는 거. 짤막한 영상이잖아. 근데 너희가 한꺼번에 들으려고 하면은 만만치 않아.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이 정성을 다해서 정말 너희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 만들었으니까 꼭 시간 내서 길어봤자 30분 조금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시간 내서 꼭 듣고 선생님의 이 정성을 너희들이 정말 알아줬으면 좋겠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자. 안녕.